내격 중에 종격 중에 이제 종격이 지금 인수에 종하는 거, 비급에 종하는 게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타세력에 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타세력에 종한다 하는 거는 아까 인수 비급 했으면 요걸 빼고 나머지 뭐 있겠습니까? 나머지 세 가지 남았죠. 식상, 관. 그 세 개 종하는 거 말합니다. 자, 타라 하면 식상제 관사를 말한다. 타에 종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일주가 강하면 종할 수 없죠. 퇴약해야 된다. 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 식상 관살 중 편중되어 왕성한 육친에 무조건 종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이제 세력이 비슷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이제 종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거든요. 요 중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그걸 이제 세력이 제일 강한 거에 종하는 거 하고, 여기 보면 이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세력이 비슷해갖고 내가 저 중에 골라서 종한다 이 말이에요. 상황 이해 가세요? 여기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 식상 관살 중 편중되어 왕성한 육직에 무조건 종하는 경우는 종합격 뭐였죠? 식상에 종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종제격 제에 종하는 거고요. 종살격 관살에 종하는 경우. 자, 요거 이제 왕성한 한 곳에 치우쳤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쪽이 세력이 제일 강하니까 무조건 종한다 이 말이에요. 식상이 제일 강할 경우를 종합, 제, 관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식상, 제, 관살의 세력이 비슷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를 종세격이라 합니다. 세력이 강한 데를 쫓아가니까. 자, 그 중에 이제 고르는 방법이겠죠. 유리한 거. 내가 어디 가서 붙어. 우리 그런 말 하자. 인간 세상도 또 비슷하죠, 그죠? 어느 세력에 가서 붙어야지 내가 유리할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유리한 욕심, 유력한 것에 종하는 것을 종세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종세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양일간은 이 말이죠. 양간, 종의, 의를 쫓는다 이 말이에요. 의를 쫓아서 부종세, 세력을 쫓지 않는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양일간, 음일간이 있죠. 그 중에서 내가 좀 약해도 양일간일 경우에는 세력에 따라가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자기 주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양일간인 사람은 뭐 시원찮은 비급 하나만 있어도 어떨까요? 세력이 안 붙어요. 안 붙고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양간, 종의, 부종세, 세력에 맞추지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양일간에 해당하는 일주는 의에 따라도 세력에는 잘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양일간은 비록 폐약이 되어도 나 하나밖에 없고 안 그 옆에 뭐 지지의 뿌리도 없고 원령 실령 있고 이렇지만 하나만 비급 하나만 있어도 비급의 인수 하나만 있어도 그것에 의지해서 종하려고 하지 않는 심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양일간은 잘 종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반대로 음간 종세 부종의 음일간일 경우에는 세력을 잘 쫓아가지 자기가 주관을 가지고 하려고 안 합니다. 그게 이제 표현된 거거든요. 음일간에 해당하는 일주는 세력에 곧잘 굴복함으로 의리 때문에 자기 의리 때문에 절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잘 없습니다. 일주가 퇴학할 때 쉽게 종하면 생애가 평탄하고 퇴학하고도 종하지 못하면 사람만장한 고뇌를 받는다. 자, 이거 인간 세상에도 비유할 수 있겠죠, 그죠? 어차피 우리가 사주건 인간 세상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약할 경우에는 세력 있는 데 들어가서 밑에 들어가면 그 휩쓸려서 그냥 편안하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일주가 퇴학할 때는 한 곳에 종해버리면 차라리 더 낫다. 자기를 버리고 기명종세라고 하죠. 자기 명을 버리고 세력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 세력 안에서 편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면 사람만장한 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고집이 세고 강직해서 아부를 못하고 굽히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좀 심각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출세를 하면 다행인데 출세를 못했어요. 그러면 굽힐 줄 아는 사람보다 몇 배의 어려움을 당한다. 이해가시죠? 사주의 양일간의 일생이 기흉이 굴곡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종색격까지였고요. 이건 종합격이에요. 합격.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갑기화톡격. 갑기 합이 돼서 화톡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언제 되냐면 갑일이 기를 만나거나 기일이 갑이 있으면 갑기 간합되어 토가 되는데 토의 절기인 진술 충미 월에생하고 다지에도 진술 이거 안 바뀌었네요. 진술 충미의 토가 많으면 화격으로 묻는다. 자, 이것도 이해 가시죠? 우리 화학 많이 해갖고 자, 연, 월, 일, 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갑이다. 그럼 여기 기가 있거나 여기 기가 있거나 안 그럼 밑에 월령은 가능하면 진술 충미가 돼야 되겠죠. 그죠? 진술 충미 태어나고 여기도 이제 진술 충미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토가 많으면 합격. 요게 이제 합이 돼서 토가 되죠. 합격이 된다. 자, 토를 극하는 신이나 을, 목, 요, 목이 있거나 쟁합하는 기가 있으면 강화된다. 자, 여기 요렇게 합이 됐어요. 근데 옆에 또 하나가 더 왔죠. 이렇게 하나 되면 이게 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갑이나 기가 있으면 가화. 이렇게 여기부터가 저기부터가 헷갈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쌤, 한 칸 띄어서도 합이 되는 거는 약한 거예요?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바로 옆에 있으면 더 강하고요. 예, 한가 띄우면 약하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많으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은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가까이 있는 게 좋고 여기 있을 경우는 좀 멀고 그렇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뭐 이게 토 기운이 많으면은 그 각기 합토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합을 천간 합을 위주로 보니까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자 모기 왕하면 합격이다. 자 여기서 이 다 이제 토격을 이룰라 하는데 여기 만약에 뭐 을묘가 있다. 을묘가 딱 있어갖고 여기 있으면 더 강하겠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 합파 토가 되는데 이거를 극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합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격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기운이 뭐가 돼야 된다? 토기가 돼야지 갑기 합파 토격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인 기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나 또 긴금이 하나 더 있다든지 밑에 이렇게 강하게 자르는 거 이렇게 되면은 변해서 토격이 되는 걸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특징이 여기 정간 합이 될 경우에는 월지가 이 합되는 월령을 타고 일단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가 이 합화되는 고오행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여기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각기 합화 토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경합화, 이게 토가 여기 금으로 바꿔야 안 바꿨네요. 제가 이거 바꾼다고 금격이에요. 자, 을경생이 경이 있거나 경일생이 을이 있으면 아까 금이 된다. 자, 금의 절기인 신유월. 자, 여기는 특징이 월지는 항상 여기 합화되는 그 월지가 돼야 돼요. 월령이 돼야 돼요. 여기 급격이 되려면 여기가 신유가 와야 되죠. 타에도 신유축이 많으면 금이 많으면 성격이 된다. 그 다음에 금을 극하는 게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금을 극하는 게 뭐죠? 화죠. 그러니까 화가 있으면 병정사화가 있거나 쟁합을 하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쟁합하는 경우가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가화가 된다. 거짓으로 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쪽에 마음이 같다 저쪽에 마음이 같다 하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화가 왕하면 합격이 된다. 사주에 이제 이렇게 다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뭐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여민대가 다 토가 되고 여기도 뭐 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잘 없거든요. 근데 한두 개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오행이. 그럴 경우에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도와주는 거, 토를 도와주는 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걸 극하는 오행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극하는 오행 왔을 때는 밖에 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수를 한다니까. 자, 그 다음 병신합화 숙격. 자, 병신합수. 병일간이 신을 만나거나 신일간이 병을 만나면 화신이 수가 된다. 자, 수가 되려면 여기 원령이 이제 수가 와야 되겠죠. 해자원에 생하고 타에도 여기 수기가 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합격이 성립된다. 근데 극하는 오행 토죠. 무기 진술충이 토를 끓인다. 토가 왕하면 합격이 된다. 이해 가시죠? 자, 일단은 성일간과 합의되어서 변화하는 오행이 있으면 그 오행이 왕한 계절 월지에 그 오행의 월지에 월이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구성이 이 월을 합의되는 그 오행을 생해주는 거나 그 오행의 일간 간지가 많이 있어야 되고 만약 합격이 된다는 건 이 화하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오면 합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논리는 간단하죠? 이해 가시죠? 선생님 이해 가시죠? 네. 자, 간에 이것도 이제 정합이 되면 강화다. 정임 한목. 자, 정일간이 임을 만나거나 임일간이 정을 만나면 정임 간합이 되어서 목이 된다. 자, 그럼 목이 되려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죠? 월지에 임묘월이 와야 되겠죠. 생하고 타에도 목의 기운, 갑을 임묘가 목이 많으면 합격으로 놓는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뭐가 오면 안 된다? 목을 극하는 것. 경신, 신유, 금이 없어야 돼 진격이 되고 금이 왕하면 합격이 된다. 이해 가시죠? 이 화하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쟁합할 경우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합화. 이것도 또 빠져먹었네. 그거 됐나 보다. 무게합화. 자, 무일간에 개가 있거나 개일간이 물을 만나면 무게합화가 된다. 자, 그러면 요거는 토니까 4,5를 생해주는 거죠, 그죠? 화가 되니까, 화. 4,5를 생하고 타에 병정 4,5에 화가 많으면 화합격, 화로 변했다, 이 말이야. 화를 극하는 수가 없어야 진격이고, 수가 왕하면 합격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에서 격을 이루는 경우에는 월지에 그 변화하는 그 오행이 와야 되고 다른 주에도 그 변화하는 오행을 도와주는 거나 그 같은 오행이 오면 합격이 되고요. 극하는 게 왔을 때는 격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특수격입니다. 특수격. 자, 정격했고요. 외격했고요. 특수격입니다. 특수격은 정격 및 종격 외에 특별하게 길격 혹은 윗격으로 본다. 좋은 격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간으로만 이루어진 격, 지지로만 이루어진 거, 일주만 이루어진 거, 일간과 일지로 이루어진 거, 일간과 연으로 이루어진 거, 일과 시로 이루어진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천간으로만 이루어진 뒷격을 설명드립니다. 자, 천원 일기격, 하늘의 천원. 자, 여기 천간을 천원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가 똑같은 일기, 하나의 기운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기운. 목이면 목, 화면 화 이렇게 하나의 기운으로 되어 있다. 천간 글자를 천원이라 하는데 네 글자가 같은 일기. 갑갑갑갑 을을을 이렇게 병병병병 이렇게 그렇게 되기 좀 어렵죠. 합해서 그래 되는 것도 그렇게 봐요? 합해서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약간 병격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간 부적격. 양의 일간이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행 갖고 음양이 다른 경우. 자, 뭐 이런 식으로 병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기운은 똑같은데 음양만 다르죠, 그죠? 요렇게 들어간 거. 천
천간 순식격. 자, 천간이 순서대로 서로 생한다 이면 식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연간부터 봅니다. 연간부터 여기서 만약에 병이라 그러면 병 다음에 뭐죠? 생하는 거는 뭐죠? 금이고 아니 뭐가 있지? 병 여기 이런 식으로 서로 식신이 되는 거 생해준다 이 말이야. 연부터 이렇게 생해주는 관계예요. 이런 경우를 귀격으로 보죠. 선생님 꼴등의 지지는 뭐 상관이 없습니까? 지지가 받쳐주면 좋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한 가지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막 생해준다 하더라도 지지가 너무 밑에서 타격을 한다든지 생하고 하나도 안 되면 경우에 아주 기특은 못 보겠죠. 식신만 되고 식상은 상관 안 되고? 일단은 같은 그걸로 같은 봐요. 오형으로?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여기가 이걸 너무 안 받쳐줄 경우에는 이게 이 뒷격의 품격이 좀 낮아지겠죠. 예, 일단은 이제 여기 천간이 연간부터 시간까지 생해 나올 경우에는 뒷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음양이 다른 경우도 이 안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요. 양일간만 양일간, 음일간은 음일간을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행이 서로 상생되는 관계를 순식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봅니다. 음양이 같고 연간으로부터 시간까지 생해 나가는 거. 여기 이제 원래 기본 음양이 같은 걸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뒷격이 되는 거예요. 음양이 중간에 섞이는 경우도 생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자, 나 삼기격 이건 앞에서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 같아요. 무갑병 천간에 무갑병 그다음에 을병정 임계신 요 세 개가 천간에 떠 있는 경우 어느 자리는 상관이 없고요. 요 세 개가 천간에 구비되어 있을 때를 이제 천간으로 보는 특수격에서는 뒷격으로 봅니다. 네. 그럼 선생님 저 자체로서 계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수격도 선생님. 특수격. 정격하고 외격 외에는 이제 특수격을 보니까 이거를 신경 안 쓰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특별하니까 특수격으로 놓고 귀하다 이렇게 여기서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만 보잖아요. 한 가지만. 밑에 전체적인 조화를 안 보니까 진짜 특수격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만 보는 겁니다. 지지. 자, 지진 일직격. 자, 그럼 여기 밑에 변월 일시의 지지가 모두 같은 경우. 자,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애가 하나 비슷한 애 있었죠. 유유유유. 을유, 을산, 을유 있었어요. 이렇게 배는 사였고, 여기 이제 유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지지가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지지로 보는 특수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지지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요거를, 요 밑에 보면 사위 순정격이라 해서 요 네 가지를 구분해놨어요. 네 개의 위가 순전하게 똑같다, 이제 순전한 격. 요거는 이제 사생 부정격에서 생지, 사생지가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신사회. 인신사회로 오행의 장생궁에 해당하는 게 다 갖춰졌을 때. 그 다음에 고에 해당하는 신수충격 고였죠. 그래서 요게 다 갖춰질 경우. 그 다음에 사패, 싸움이 다 있는 경우. 요게 다 있으면 폐가망신한단 말도 있고 또 더 뭐 인기가 좋아서 잘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생 부정격 안에 네 가지가 있다. 다 지지로만 보는 경우죠, 그죠? 자,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 오행 부정격. 자, 오행이 다 갖춰진 경우, 목화토금수 오행이 사주에 다 갖춰진 경우를 오행 부정격이라고 하거든요. 다 갖춰진 경우. 자, 십간 부정격. 자, 천간에 십간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4개밖에 없으니까. 지장면까지 포함해서 보는 거예요. 자, 지지에 암장된 간까지 합해서 갑에서 개까지 다 갖춘 사주를 십간 부정격이라고도 합니다. 특수격 중에서. 근데 우리 이거는 잘 안 보죠, 그죠? 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 동일격. 사주 동일격은 사주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연월일시 사주가 모두 같은 거, 종류가 10가지인데 갑술, 을류, 병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10가지가 딱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요거는 사정미, 4개, 정미, 무오, 기사, 갑진, 이민, 요렇게 된 사주를 양신성상격이라고 합니다. 양신이 서로 상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화생토죠. 화생토, 토생금, 수생목 이렇게 서로 상생이 되니까 어떤 걸 이루어 나간다는 뜻에서 양신, 두 신이 서로 형상을 어떤 걸 이루어낸다 이런 뜻으로 해서 양신성상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요거 계해가 있으면 복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홀로 특별하게 상을 이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일기성상격이라고 하고 대기격이라고 한답니다. 계해 수잖아요, 그죠? 수는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걸 이뤄낼 수 있으니까 이런 말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격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또 특히 수만 딱 돼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 특수격국이니까 잘 생각하면 되겠죠. 대운이 어떤 경우 갔을 때 좋을 건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수격국일 경우에는. 자, 그다음 신묘. 자, 목이죠. 이건 뭐예요? 금이죠. 금 자르잖아요. 금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빈천, 단명. 생활하는 게 좀 빈천하고 오래 못 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사갑술일 경우, 갑술일 때는 총명하나 재산을 한번 탕진하게 되고 금국목이죠, 그죠? 아니 목토죠. 또 여자는 고독한 운명이다. 자, 대운에서 화운을 만나면 목토니까 목생 화가 들어가죠, 그죠? 대운에서 화운을 만나면 목과 토가 통관되어 크게 성공한다. 갑술인 사람은 대운을 화대운을 만나거나 화를 만나면 크게 성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임진왜란 때 외장을 껴안고 물에 빠져 죽은 용계가 이사주였대요. 영조대왕도 이사주였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을류, 병신. 자, 요게 금이죠. 극하죠. 또 화가 금이죠. 서로 극하죠. 간지가 상극이라 사주가 기이하게 크게 출세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정과 재운을 분리하여 고독하고 빈궁할 가능성이 있는데 운에 통관이 되면 자, 을하고 금하고는 뭐가 통관일까요? 통관이 되려고 그러면 중간에 뭔가 이어주는 게 와야 되겠지, 그죠? 수가 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병신일 경우에는 토가 와야 되겠죠. 네. 토대운이 왔을 때 통관 오면 토대운이 왔을 때 요거는 수대운이 왔을 때 발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주만으로 이루어진 격 아까 물으셨던 거 괴강살 무진 무술 경진경술 괴강살을 이제 괴강격이라 하기도 한답니다. 특수격국에 들어가요. 보통 정격에는 안 넣습니다. 일기병, 일격, 일격에서 이게 종류가 다 설명 이거 하려면 막 한 2시간 넘게 걸리면 다 하려면 이름이 딱 하는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과 일지로 이루어지는 격, 걸록격. 자, 걸록은 우리 그 12운송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걸록격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원행격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일간과 연으로 보는 거, 세부덕살격, 세덕부적격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일간하고 연에 뭐가 왔는가에 따라서 격을 정하는 겁니다. 일과 시로 보는 격, 비록격, 전적격, 심화격, 심욕격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다 보려면은 사주 그거를 해석하는데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아직 여기 더 많습니다. 이만큼 더 있습니다. 다 쓸라다 못 썼습니다. 격국 용신을 정할 때 참고해야 되는 게 4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이 조금 길거든요. 지금 양이 좀 많아요. 이거 쭉 나열한 건데 어디까지 있냐면 21번까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정가빈 선생님 한번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자, 요거를 잠깐 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겠습니다. 자, 1번 제가 포인트만 찍겠습니다. 1번 격국과 용신은 강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격국 용신은 권항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강하다 하는 거는 격국과 용신은 월령에 통근한 것이 좋고 천간에 투출해야 더욱 좋은데 지지에 있는 거는 천간에 있는 것만 못하다. 뿌리가 없거나 약해도 천간에 있는 것이 더 나은데 최소한 사회적 지위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신도 생월에 배정하여 통근의 유무를 살펴보고 또한 다른 간지의 생조함을 조합한다. 자, 이제 격국 용신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면 한 학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지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이것만 봐서 공부하려 그러면 좀 이제 전체적인 게 황하는 느낌이고요. 실제 사주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면 좀 더 쉬운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일단 격국에 대한 거, 격국에서 용신을 잡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거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듣고 넘어가죠. 하죠. 2번 격국을 정할 때는 먼저 그 사주가 특별 격국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특별 격국이 아닌 경우에 보통 격국인 정격으로 판단한다. 자, 이거 이제 보통 정격에 해당하는 게 85에서 90%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격국인지를 보고 종격인지 합격인지 특별 격국인지 보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격국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격국 용신은 월지 장간에서 정한다. 월주에 없으면 연간에서 정한다. 연월에 없으면 시간에서 정한다. 그 중에 강한 것을 정하고 약한 것은 버린다. 자, 이거 앞에 설명했던 거하고 중복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지장간 봤을 때는 월간을 중심으로 먼저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하고. 4번 격국 용신이 월지의 본기 사령이 80% 이상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중기나 초기는 60% 정도 능력을 발휘한다. 자, 그리고 항상 다른 곳에 있는 격국이나 용신의 강약도 월지에 대비하여 왕세를 살펴보고 통근과 수출 여부를 살펴야 한다. 자, 그 다음 사길격. 자, 좋은 그런 뜻이죠. 재관, 인수, 식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조하거나 설화하는 용신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재도, 관도, 인도, 식상 이게 다 좋은 건데 도와주거나 빼주는 것, 상생이 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흉격, 칠살, 상관, 효신, 양인은 재화를 필요로 한다. 이를 역용이라 한다. 재화하면 상격이 되어 복이 있는 사주로 변하여 살기와 천행을 망각하고 주인에게 복종을 전하며 공을 세운다. 자, 이 흉격인 경우에는 억제를 해서 그 흉한 거를 발휘를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7번 사길씨는 몸에 좋은 보약에 비유할 수 있고 사흉씨는 독약과 같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지나치면 몸이 상하고 중독이 되고 독약도 알맞은 분량으로 꼭 필요한 것 있으면 훌륭한 영약이 된다. 그래서 독약이 변화해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보약도 과하면 사람을 해치는 것처럼 명리의 이치를 알아 잘해야 된다. 자, 상관격 7살격에서 무조건 나쁜 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8번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9번 격국용신이 길성일 때 이것을 합하거나 극하는 것이 기신이 된다. 자, 기신 이런 개념을 조금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남녀 모두 격국용신을 정할 때는 재관의 향방이 중요하다. 자, 남녀 모두 기본 원국에서 재와 간이 있어야 된다 하죠. 먹고 살 재물, 그다음 나를 지켜줄 관, 재관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재관의 항목을 살피는 거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신앙하는 사주가 공통적으로 원하고 희구하는 것은 신앙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운을 빼야 되죠. 식상지의 관이고 신약한 사주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인성, 비겁, 양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죠. 자, 격국을 등급으로 매겨놨어요. 자, 이런 것도 뭐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14번 격국 용신에 대한 용어 정리. 격국이란 일간의 활동 무대와 일터로 직장이나 사업 장소와 같다. 용신이란 일을 감당하는 능력과 역량입니다. 희신이란 본인에 해당하는 일간의 희망사항이요 요구 조건이다. 귀신이란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음이나 부설이다. 격국이 몸이라면 용신은 마음이요 정신일 것이다. 격국이 자체라면 용신은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 아까 비교했던 거죠. 격국은 그릇이라면 용신은 당연히 쓰는 위치와 용도를 말한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격국의 뭐 그름 이런 것도 얘기해놨는데 일단 격국을 딱 먼저 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것들은 얘기되거든요. 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여기 격국을 정할 때 용신, 귀신, 귀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중수 선생님 책에서 나오는 거를 제가 10가지 식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요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만 다 옳다고 보시지 마시고 개념적인 정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십신 중에 용신 사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식신을 말한다. 신약 사주에는 생구, 생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니까 인수, 비급, 용신이다. 인수가 너무 많으면 생이 지나쳐서 도리어 해로우니까 인수를 극할 수 있는 뭐가 용신이다. 재성이 용신이다. 재가 너무 왕하면 재를 극하는 비급 용신이다. 관살이 너무 많으면 관살을 극하는 식상이 용신이고 식상이 많으면 일주의 정기를 다 뽑아가서 신약이 되니 신약을 극하는 식상을 극하는 인수가 용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신입니다. 용신이라는 말이 나왔고 용신은 우리가 계속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요. 희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쁠 희자죠. 희. 자, 용신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육신이다. 희신, 기쁠 희자입니다. 희신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용신을 뭐 해주는 자, 용신을 생해주는 자를 뭐라 한다? 기쁘리, 귀신이란다. 용신이 제일 중요한데 그 용신을 도와주는 자를 귀신이란다 이 말입니다. 자, 용신을 괴롭히는 육신을 간합 혹은 지압하여 용신을 극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도 귀신이다. 자, 정리를 해보죠. 자, 나를 도와주는 게 내한테 내 사주에 제일 중요한 게 용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용신이라고 했고요. 이 용신을 생해주는 것. 생해주는 것도 귀신이고요. 또 용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용신을 괴롭히는 게 있어요. 괴롭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합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극해주거나 괴롭히는 게 있는데 이걸 합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기토였다. 그러면 이게 갑이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이거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기 합토는 토가 되니까 또 비교가 좀 그렇네. 좀 예를 들어서 신금이었다. 근데 여기 이제 병화가 딱 왔어요. 이게 극하고 있는데 명신합수가 되죠. 수가 되면은 이 신금의 역할이 전혀 따르게 되죠. 완전히 딴 역할을 해버리잖아요. 명신합수가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을 합해가지고 딴호행으로 만들어주는 요게 병이 뭐가 된다? 귀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육신을 간합 또는 합을 해서 용신을 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용신을 생해주는 자, 용신을 극하는 자를 다시 극하는 자. 자, 그럼 용신을 극하는 게 신금이었다면 이 신금 극하는 거죠? 화도 되죠. 화 자체가 또 벌써 극하네, 그죠? 극하면서 여기 정화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병화가 올 경우에는 합이 되니까
완전히 딴짓하게 만들죠. 용신을 극하는 자를 반합, 지합하는 자를 귀신이 단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귀신의 개념은 다시 넘겨드릴게요. 네. 요 귀신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귀신하고 귀신, 용신, 귀신, 귀신은 세 가지 꼭 아셔야 돼요. 딴 거는 좀 모르셔도. 자, 그럼 귀신입니다. 끓일 기자예요. 끓인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사주를 나쁘게 만드는 자. 용신을 극하여 괴롭히거나 용신을 간합, 지합하여 용신을 기반시키는 이거는 묶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신이 귀신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용신이 만약에 이토였다. 그럼 이걸 합하는 거, 이건 만들겠죠. 자, 을이었다. 그럼 경이 되겠죠, 그죠? 경. 을경 합이 돼버리죠. 용신이 합으로 딴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용신이 있는데 용신이 그 역할을 못하게 딴짓을 하게 만드는 거를 귀신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귀신. 인수가 용신일 때 용신을 극하는 제가 귀신이요. 자, 귀신은 용신을 극하거나 용신이 딴짓을 하게 만드는 게 귀신입니다. 용신은 나를 도와주고 내 사주에 제일 필요한 건데 그 제일 필요한 기운이 하는 역할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용신이 있는데 용신이 힘을 쓰려 하는데 용신을 극하는 오행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신이 힘을 못 쓰겠죠. 엄청 못하겠죠. 용신을 극하는 오행이 일단 귀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 있는데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녀석이 딴짓하는 거예요. 합이 돼갖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합이 되게 만드는 그게 있죠. 그게 귀신이 된단 말이에요. 나를 극하거나 용신을 합해서 딴짓을 하게 만드는 오행이 귀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인수가 용신인데 용신을 극하는 인수가 용신이 있다면 인수가 있으면 인수를 극하는 건 재죠. 재가 귀신이고 비급이 용신일 때는 비급을 극하는 건 간이죠. 재가 용신일 때는 비급이 더 급하죠. 관살이 용신일 때는 식상이 귀신이죠. 식상이 용신일 때는 인수가 더 극하죠. 요거는 오행도 머릿속에 넣으면 다 알겠죠, 그죠? 이 귀신의 역할, 요거는 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합, 지합돼서 딴짓하게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합되는 걸 보시고 찾아내셔야 되죠. 이거 똑같은 거야. 자, 인수가 용신일 때 정화가 옆에 있으면 정이 한목이 되죠. 유혹되어 임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여 되므로 임수를 간합시키는 정화가 귀신입니다. 합이 되는 거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신입니다. 병신. 사주의 병통을 병신이라 한다. 윗격이나 길격을 노력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요것만 없으면 합격격이 되는데 요것만 없으면 종격이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 좀 있습니다. 종하려 하는데 딱 한 가지가 힘도 없는 게 옆에서 깔짝깔짝거리고 힘 있는 척 하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병통입니다. 어떤 육신이 지나치게 왕해서 그것이 해가 되면 바로 사주의 병통이 되어 병신이 된다. 귀신은 용신을 방해하는 육신이고 병신은 귓격, 길격을 얻는데 진격, 제대로 된 격을 못 이루게 방해하는 거다. 일주가 퇴약해서 관이나 재에 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종하면 딱 좋은데 별 도움이 안 되는 비급이나 인수가 있으면 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병이 된다 이 말이야.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를 병이라고 합니다. 병신. 자, 인수격에는 재가 병이요. 관살격에는 식상이 병이요. 식상격에는 인수가 병이요. 재격에는 비급이 병이요. 신약에는 관살이 병이요. 자, 화격에 쟁합이 병이고 화격에는 변화해서 합화되잖아요. 그때는 옆에서 방해하는 쟁합이 병이고 종살, 종재, 종화에는 인수, 비급이 병이다. 내가 세력을 따라가려 하는데 인수나 비급이 있으면은 가지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힘도 없는 게
극하면 이제 이쪽에 종할 수가 없으니까 병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주가 너무 난조, 따뜻하고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따뜻하고 건조한데 목화가 오면 또 따뜻하고 건조하죠. 병이 들고 너무 냉습, 금수가 많은데 또 금수가 오면 병이라는 뜻입니다. 약신입니다. 약신. 아까 병이 했으니까 약이 나오는 거예요. 병약. 자, 약신은 병신을 극하는 육신이 약신이다. 아까 이제 계속 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병을 극하는 게 약신이다. 자, 병이 목이면 이것도 쉽죠 그러면. 병이 목이면은 목을 극하는 게 금이 약이고, 화가 병이면 그 화를 극하는 수가 약이고. 이건 오행도만 알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용신, 기신, 기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병약이 나오는데 병약까지는 많이 안 따져도 됩니다. 그럼 저는 천간하고 지생하고 애만 관계되고 그럼 대운이 그렇게 와서 뭐가 근데 상관 있어요. 예. 네, 다 보죠. 일단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것까지 막 다 자세하게 살피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용신운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용신운인가 희신인가 기신인가 이 정도 살피고 또 이제 자세하게 볼 때 여기까지 봐주면 더 좋죠. 더 좋은데 이제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주가 있고요. 또 그냥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사주의 특성을 봐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병신을 극한 육신이 약신이다. 인수가 병이면 재가 약이고, 자, 인수가 병일 때는 이건 이제 그림 나오시죠 이제. 요거는 오행의 장생상승만 머리에 들어있으면 다 되죠. 병약에 대한 개념이 먼저 서 있으면 약이 되는 건 다 이제 극하는 게 병이 되니까 약이 되니까 그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식생이 있고, 식상 있고, 재가 있고,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인수가 이게 병이에요. 나한테 병이면은 이걸 극해주는 뭐가 쇠가 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병이면은 이런 식으로 오행도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신이 뭔지, 기신이 뭔지, 약신이 뭔지, 병신이 뭔지를 찾으면 이거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극하는 걸 찾으면 되니까. 비겁이 병이면, 이게 병이면은 이걸 극하는 관이 약이 되고, 식상이 병이면은 이걸 극하는 인수가 약이 되죠. 쇠가 병이면은 이걸 극하는 비겁이 약이 되고, 관살, 이게 병이면은 극해주는 식상이 약이 되죠. 그러니까 요 개념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요걸 이제 찾는 거, 찾을 때가 중요하죠. 뭐가 병이 되고 뭐가 약이 되는지. 은신, 희신은 눈에 띄게 용신을 도와주는 육신이고, 은신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사주 상황을 세밀히 살펴볼 때 은연중에 가지고 좋게 만들어주는 게 은신입니다. 이거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통과를 시켜준다든지, 이게 없으면은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제 더 좋은 쪽으로 가도 도와주는 역할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대운 올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작용이 확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때는 잘 안 드러나고요. 그다음 원신. 자, 원신은 귀신 뒤에서 은연중에 귀신을 도와주는 작용을 해서 귀신을 부추기는 거. 그게 원신입니다. 자, 귀신이 뭐라 그랬죠? 끓이. 네? 끓일 기자인데 귀신이 뭐였죠? 용신을 뜻한 그러면 용신을 극하는 거를 생해주거나 부추기는 거 되게 좀 생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개념이 지금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주 원국에서 그걸 기본 개념을 알면은 거기다 이제 이걸 도와주고 이걸 극해주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뜻만 아시면은 이건 찾는 건 쉬워요. 일단 기본 개념을 아는 게 어렵지. 대놓고 귀신을 도와주는 게 구신이고 구신하고 이제 또 살못이 도와주는 게 원신이니까. 살못이 자, 살못이 그 살못이 도와주는 건지 그거 대놓고 살못이 도와주는 건 뭐 대놓고 도와주는 걸까요? 눈에 드러나게 하는 거 봐. 눈에 안 드러나게 하는 거. 그거를 이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 시장인가 원신은 합 그렇게 될까요? 합할 경우에 이제
드러내놓고 도와주는 경우는 생하는 게 되겠죠. 아, 생하는 경우 바로 직접적으로 생겨주는 거. 그죠? 안 그러면 또 비겁이나 바로 옆에서 힘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도와주는 게 되겠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근하게 도와주는 건 합의되고 딴짓을 하게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도와주게 되는 거,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이게 사주를 투명하실 때 보면 눈에 딱 드러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딱 투명이 안 될 때 보면은 이제 대운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작용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그 사주 원국 볼 때는 이런 작용력에 대해서 바로바로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용신일 경우에 비겁이 귀신인데 옆에서 인수가 있어서 귀신이 비겁을 돕고 있으면 귀신이 왕해져서 용신인 쟤를 더욱 괴롭혀 비겁을 돕는 인수가 원신이 된다. 자, 이게 생해주는 관계죠. 바로 옆에 생해주니까 원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도와주는 거, 귀신을 도와주는 게 원신 좀 못하니까. 그것도 나쁘지. 네. 자, 진신입니다. 자, 이런 개념은 솔직히 이제 많이 났어요. 많이 났었는데 우리가 그냥 배우니까 알고 넘어갑시다. 육신 가운데 원령을 차지하고 있는 자를 진신이라고 한다. 다음에 가신. 육신 가운데 신령된 육신은 모두 가신이 된다. 진, 가. 원령은 진, 나머지는 가.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나중에 뭐 가시나? 뭐였죠? 진신. 아, 삼진, 거짓가. 마지막 한신입니다. 뭔가 한신이라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고 한가하게 놀고 있는 육신이라는 뜻이다. 한가한 거죠. 편안한. 자, 한신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한신의 역할인데 평소에는 아무 역할도 안 하다가 대운이나 세운이 왔을 때 자금이 모자를 낼 경우가 있습니다. 한신 자, 좋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신이 사주를 팔자가 풀면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개념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십신이었어요.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용신, 그 다음에 뭐였죠? 희신, 한신, 귀신. 뒤에서 그거 생각난다. 기신, 무신, 병신. 병신, 약신, 예. 명신, 약신, 또 뭐였죠? 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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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신. 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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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 가신, 한신. 한 개 빠졌는데 뭐였죠? 이렇게 뭐지? 원신, 한신. 원신, 은신, 원신. 은신, 아, 숨은 은자. 예. 그 앞에 한 네 가지 특히 중요하고 원신이랑 한신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한신 마음에 들어요. 원신도 팔자가 원신도 좀 숨어서 살살 먹으면 이제 살면서 아, 아, 아. 많은 짓을 한신, 한가하게 노는 좋아하는데. 네, 그렇지. 우리는 그럼 한신이 될까요? 직접적으로 도와줘야죠. 아직은 그러니까 한신이 인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열심히 해서 희신이 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희신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는 이제 그거 하겠습니다. 십정경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지금 뭐 기본 설명이 다 드려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십정경 구체적으로 내용 좀 보면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주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